미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요, 힐러리가 따놓은 당상처럼 비춰졌는데,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지금 힐러리가 2월달 이제 공식적인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무소속 출신 후보에게 아이오와주하고 뉴햄퍼스주, 가장 먼저 하는 두 개 주에서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49대 44로 샌더스가 이기고 있고, 뉴햄퍼스는 50대 37로 샌더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 건강이 안 좋다, 뭐 문제가 심각한 게 있는 걸로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게이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맛이 간 것처럼 보이던 샌더스가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가 올바로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후보가 되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후보가 되어서 미국 정치를 뒤집고 그것이 전 세계의 정치가 뒤집어지는 쪽으로 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면 한국 정치도 충격이 좀 많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클린턴을 들이밀어서 선거운동을 도울래도 클린턴이 얼마나 행동이 방자했습니까? 여성 문제부터 온갖 잡음이 많았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이 힐러리가 공화당의 뭐 여러 가지 후보들, 즉 이 루비오라든지 그 다음에 크루저,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1대1로 붙이니까 다 지는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샌더스한테 한 두 개 주에, 앞에 하는 두 개 주에 지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와의 1대1 경쟁력에서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erry나 또 출마 안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이든으로 대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지금쯤은 힐러리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 오바마한테 역전패 당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은 한마디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국 정치의 올바른 진보는 이 기성 정치인, 뉴욕, 워싱턴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인에서부터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뉴욕 월스트리트라든지 그 다음 워싱턴에 앉아서 부자들 돈 뜯어서 남돈으로 정치하는 고루한 정치인보다는 좀 거칠고 또 좀 때묻고 좀 어설프도 지 돈 갖고 남이 안 하는 이야기를 중산층 서민 백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트럼프가 훨씬 솔직하다라고 하면서 정치 뒤집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 혁명은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새로운 혁명을 갖고 와서 두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싸우는 그 날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요, 이대로 가가지고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정치판이 안 바뀔 겁니다. 새정치한다는 사람이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기득권 지향적인가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한국 정치가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정치에 의해서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백화점 3사 하면 롯데, 신세계, 현대 3사입니다. 그런데 연말 주요 백화점 3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채널 가운데서는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고가품 매출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고가품 시장조차도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원래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을 상대로 하는 유통 분야가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트 매출이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예를 들어서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매출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명품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백화점 매출들이 3.8% 정도가 일률적으로 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백화점에서도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는 소비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품권 판매는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 매출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데
이 소비의 위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장래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닫는다. 그 중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계 부채들이 증가하면서 쓸 돈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일시적으로 내일 쓸 거 오늘 땡겨서 쓰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작년에 가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참 떠들 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결과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 지난 연말 이 매출이 이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연말에 얼마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그랜드 뭐 세일 코리아 했습니까? 그랬으면 매출이 연말에 엄청 올라가야 되지요. 근데 매출이 꺾였다. 이거 뭐겠습니까? 잠깐 할 기간 동안에 당겨서 싼 게 있나 싶어서 반짝하다가 곧 끝나니까 지갑 다 통으로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인위적인 소비 진작책들이 효과가 없다. 즉 그게 끝나고 나면 소비를 안 해버립니다.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그게 끝나버리면 소비가 툭 떨어져 버리는 소비 절벽 현상이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소비를 정대시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소비가 인위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